성공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학습했던 것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제일 먼저 성공의 8단계를 우리가 배웠죠. 3단계까지 했습니다. 그죠? 3단계까지. 자, 첫 번째 단계가 목표. 꿈과 목표. 그림이죠. 그죠? 꿈과 그다음에 골 세팅이죠. 꿈과. 그래서 제가 미션을 하나 드렸는데 꿈 목록을 100가지 적어보신 분. 못 적었어. 적다가 말았어. 100가지를 적으시죠. 100가지가 안 나와.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밌는 것은 100가지를 적어 놓잖아요. 이게 이루어졌다고 동그라미를 치는데 재밌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적었던 30~40%를 제일 먼저 동그라미를 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있잖아요. 큰 꿈을 그리지만 나중에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어김없이 제일 마지막에 적었던 30~40가지를 빠른 시간 속에 이루어간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죠? 꿈과 목표가 분명하다면 커미트먼트, 결단. 그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결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나의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주도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결단하는 것이며 행동 지침으로는 뭐라고 했죠? 고객들을 배웠잖아요. 그죠? 네. 고객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고객들하고 하면 옛날에는요, 사전을 찾아봐도 고객이라는 용어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요. 고객을 딱 치보면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성공하려고 아예 작정을 한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객의 세부 지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뭘 또 공부를 했냐면요. 네임 리스트죠. 그죠? 명단을 작성하는 거. 성공의 8단계는 시간 속에서 있잖아요. 순서적으로 밟아나가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정립이 안 돼 있어. 그럼 4단계로 가도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게 뭐예요? 4번. 명단을 작성했다. 그러면 접촉과 초대죠. 그죠? 컨택 and invitation. 컨택을 하고요.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네. 우리 비전을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컨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컨택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미접하. 자, 텔레폰은 그렇지. 텔레폰. 일단 전화를 해야 사람을 만나겠죠. 그래서 전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화상으로 모든 비전과 사업 설명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를 거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요.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약속을 잡기 위해서 그죠? 전화상으로 막 이렇게 또 주고받고 하다 보면 거절이 나오면 거절 극복이 힘들어요. 그런데 대면했을 때 훨씬 거절 극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약속을 잡는다. 그래서 텔레폰 어프로치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매일매일 일지를 적는 곳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월, 화, 수, 목, 우리가 화요일부터 이제 스타트 하잖아요. 그죠?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이게 일주일 분량이라고. 그래서 어떤 칼럼이 있냐면 제일 먼저 여기 보면 콜이 있어요. 콜. 자, 내가 하루에 몇 통의 전화를 했냐.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때요? 밑밥 까는 거예요. 소도 어때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트워크로서 처음 스타트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10번의 혹은 20번의 콜을, 전화를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단계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꾸준히 전화를 하루에 10명씩, 20명씩 하다 보면 보통 한 250명 정도의 명단이 있거든요. 그럼 10명, 20명 정도를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요, 이 사람하고 내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우연하게 그 심타리가 풀리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요즘은 좋은 게 옛날처럼 전화를 한 통 걸 때마다 10초에 뭐 22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 지금 무제한 요즘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보험 영업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에서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사람이 전화 거는 데 대해서 있잖아요. 습관화가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군대를 아예 감아봤어요. 전화기 군대를 감고 앉으면 계속 전화를 돌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뭐가 만들어진다. 약속이 잡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콜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요. 내가 SNS의 활동은 몇 건 했느냐.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미팅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미팅은 내 거를 했고, 또 파트너가 만들어지면 어때? 스폰서. 후원 미팅이죠. 후원 미팅. 후원 미팅은 내 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오늘 일어난 PV가 얼마며, 기타 등등. 이것을 매일매일 적어보는 거죠. 이렇게 적어보면요. 일주일 혹은 한 달 나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근데 전화를 막연하게 하다 보면요.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 요령이 너무나 숙지가 돼 있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딱 걸었을 때 어때요? 막연할 수가 있죠. 무슨 말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혼돈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FORM에 입각한 이제 요것만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내가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굉장히 어리둥절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패밀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족, 그죠?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O는요, 그 사람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 occupation이라는 거죠.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요, 그분이 스스로 이 실직고할 때가 있어요. 요즘 내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도 실타래가 풀려나가겠죠. 그 다음에 어때? R은 레크리에이션이죠. 그 사람이 관심이 있고 흥미로운 분야. 그 다음에 M은요, 머니 앤 메시지. 그 사람이 돈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화하거나 혹은 사람을 만나는 데 대해서 있잖아요. 네트워크들이 제일 먼저 이제 버려야 될 게 두려움에 대한 걱정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있잖아요. 네트워크 딱 하는 순간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 표시납니까? 표시 안 납니까? 표시나요. 굳이 내가 네트워크가 아닌 척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 취준생이 있었어요. 취준생이 있었는데 취업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을 자주 들여다보는 거죠. 핸드폰을 보니까 거기서 사각 팬티를 하나 구입했어요. 집에 대성이 왔는데 입어보니까 디자인이 팬티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반바지 수준이에요. 야, 이거 내가 너무 잘 샀다. 가격도 저렴하게. 그런데 뭐 어때요? 팬티는 팬티인 거잖아. 근데 이 입어보니까 어때요? 이건 밖에 나가도 누가 봐도 반바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삼아 슈퍼에 가서 담배를 한 갑 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안 쳐다보는 거죠. 와, 이거 반바지 맞구나. 그래서 어때요? 편의점에 가서 얼어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우리 편의점 앞에 뭐 앉는 의자 있죠? CEO 앞에. 거기서 한 잔 쫙 먹고, 이왕 나온 김에 동네 당구장에 가서 있잖아. 당구도 한 번 쳤어요. 당구도 한 번 치고, 와, 진짜 반바지 잘 샀다고. 그죠? 그 수륙 양용이잖아. 팬티도 되고 반바지도 되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이 미친놈아. 슈퍼 아줌마가 네 빤스 입고 돌아다니고. 엄청나게 걱정을 하더라. 딱 표시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 만나도 이벤트를 하실 때 주저주저 하실 필요가 없다. 왜 표시난다? 그럼 정면 돌파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전화할 때는 있잖아요. 만나기 전까지는 그죠? 이야기할 거리가 없으면 그 사람의 특히 애들이 있는 집은요. 그 사람 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마음을 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애 아들하고 딸한테 있잖아요. 애한테 마음 주는 거예요. 어때요? 사임한테 선물 주니까 기분 좋대요. 우리 새끼들한테 주니까 그죠? 그게 사람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할 말이 없다. 그러면 FORM에 입각해서 그죠? 이렇게 이야기 실타래를 풀어나가면 약속이 잡힐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만나는 거죠. 그죠? 자,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정보 전달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약간의 역할 부담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이것을 잘 풀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초심자일 때는 잘 못 풀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두로 하나를 닦을 때도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찍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딱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찍새는 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마다 다니면서 막 신발 딱 걷어오는 거죠. 그럼 딱새는 어때요? 신발 넣어가지고 딱 닦는 거예요. 찍새와 딱새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자기는 잘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어때요? 찍새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된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딱새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달을 해 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딱새에게 맡기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빨래를 할 때도 여러분 애벌 빨래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와이셔츠 목대를 떼는데 세탁기에 바로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목대가 잘 안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애벌 빨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스폰서들에게 앵기기 전까지 애벌 빨래는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애벌 빨래를 할 때 우리가 감각을 잡으셔야 돼요. 자, 볼게요. 제품이 있고요. 돈이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플랜에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어때요? 제품, 자기 건강, 몸을 지키는 거,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유성우 사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제품 이야기한다고 처음 얘기 안 들립니다. 우리한테는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마케팅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이분은 돈에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교차점을 딱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가면 여기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는데 처음에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스타트 포인트가 다른 거죠. 만약에 제가 1년 3개월 전에 힘들어 죽겠구만 먹고 살기가 너무 빡신데 저한테 와가지고 애를 밀고 뭐 애를 아르기 기대 맞고 가게 돼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 어때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마케팅 프로를 하고 마케팅을 착 들어보니까 어때요? 괜찮네.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스타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면서는 어때요? 이제 돈도 마음에 약간의 안정을 취하니까 건강도 돌아가지고 제품도. 우리 같은 50대 중반의 가장들은요,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 새끼들을 굶어 죽는 걸 못 보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돈이 되는 걸 먼저 보려고 해요. 만약에 내 꿈을 찾을래 5억을 줄까 하면은 우리 그때 영상 보셨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5억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제품 이야기를 하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쓸 돈도 살 돈도 없어. 맞아. 뭐 100PB만 하세요. 니는 100PB가 작아 보이지 나한테 얼마나 큰 돈인데. 그죠? 그래서 이게 돈이 되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품에 관심이 있는데 자꾸 와가지고 마케팅 플랜을 설명을 하면 있대요. 뭔가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감각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분은 돈에 대해서 풀어가야 될 사람, 처음 스타트를, 이분은 제품에 대해서 풀어갈 사람.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교차점을 통과하면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제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지고요.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사업자도 만들고 어떤 사람 안 되면 소비자라도 만들어 오는 반면 이걸 거꾸로 하시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 그죠? 그래서 명단만 막 소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것을 풀어나가는 실타래가 있다. 그죠? 이것을 한번 감각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직관이라는 것이죠. 직관. 직관은 어디서 옵니까? 많은 경험치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실패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뇌는요, 실패할 때 가장 많은 영감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두려워하지 마시라. 어차피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요,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없죠. 넘어져야 되는 횟수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넘어지는 횟수를 채워야만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에 대해서 두려움을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전달을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달을 하고 들어보니까 이분은 돈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우리 제품에 대해서도 관심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때요? 앱을 빨리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우리 지사나 센터나 스폰서에게로 이제 초대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초대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알고 가자. 초대를 할 때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호일러? 네. 네. 호일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호일러 규칙도 아니고, 호일러 규약도 아니고, 호일러 법규도 아니고. 호일러 뭐라고요? 법칙. 왜 호일러 법칙이 됐을까요? 호일러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걸 호일러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호일러 법칙이라는 것은 뭐 효율을 위해서 또 혹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런 것이 있어요. 자, 내가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스폰서 역할을 하는 어드바이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신규 고객이 이 사람을 커스터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브릿지 역할이죠. 그죠? 자, 그러면 A는 주로 이제 스폰서가 역할을 담당할 거고요. 그럼 여기는 고객이고 여기는 어때요? 이제 브릿지 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누굴까요? 브릿지의 역할이 거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원탁이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스폰서의 왼쪽으로 있잖아요. 고객을 앉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밸런스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고객이. 그랬을 때 스폰서의 심장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을 때가 심리적으로 가장 아이디어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앉다 보면 그죠? 우리가 고객이 여기 앉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건 잠깐만 원칙 그래서 일어서 보세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자, 그리고 우리가 고객을 앉힐 때 어떤 공간이든 이 입구 출입구가 있잖아요. 출입구를 고객이 등을 지내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어때요? 계속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컨셉을 잡아주시고, 자,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 사무실은 너무 원탁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각형 테이블에 익숙해지든지 안 그러면 사각형을 쪼개가지고 동그라미를 만들든지.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브릿지 역할이다. 자, 브릿지가 여기서 해야 될 게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이야기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뭘 하시면 안 됩니까? 있었든지. 야도 불안하죠. 그죠?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근데 이 둘이 붙여놓고 이 사람 어때요? 가버려요. 갑자기 전화기 들고 나하고 이때부터는 그죠? 안 말했던 시도 어떻게 그래 말해본지 이런 자리에 할 때는 일단 요강부터 비우고 오기. 그래서 여기서 자꾸 자리를 들락날락 비워버리면 이 사람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릿지 역할 중에 중요한 게 있었건지 가급적이면 이때는 어때요? 전화도 받지. 왜냐하면 이분이 여기서 중요한 결단을 해서 이 리뷰표를 결단하고 이분이 세계 최고의 핀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분에게는 최선을 다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골든 타이밍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큰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의 잘못된 자세로 빼앗아 버린다면 이분이 오히려 어때요? 이분의 꿈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너무 절대절명의 순간이다. 그래서 있어가지 말고 전화 받으러 막 다니지 말고요. 그냥 여기서는 좀 꾹 눌러 앉아 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죠. 자, 그럼 스폰서가 Q&A도 하고 궁금한 점을 딱 풀어줬어요. 그랬을 때 브릿지가 제일 해야 될 게, 만약에 C의 자세가 불량하다. 그러면 스폰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에게 원인을 주는 거예요. 자,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이고, 그죠?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그 많은 파트너 중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의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예의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제가 진짜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스폰서가 20대 중반의 아가씨였어요. 강의도 잘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브릿지가 뭐냐면 60세예요. 60세. 그리고 초대한 그 친구분도 60세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에디 파일을 엄청나게 해야 될 거죠. 근데 반대로예요. 이분에 대한 에디 파일을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해요. 지금 오실 분이요,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폰서가 처음에 이분 네트워크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스폰서한테 테이블에 딱 앉는 순간, 박사장, 나 커피 한 잔. 그러니까 어때요? 커피를 타고 합니다. 나도 한 잔 하면서 나를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 이야기가 들릴까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래서 어때요? 내 스폰서 티어. 골프장에 가면 처음에 티를 뽑죠. 네. 티업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티업을 이분에게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 다른 게 없어요. 스폰서에 대한 에디파이 하나만 잘하더라도 그냥 가는 게임이에요. 스폰서 자랑을 옛날에 저도 이런 경험이 많거든요. 옛날에 저희 파트너들은 얼마만큼 스폰서 자랑을 해놨는지 커피숍에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래요. 왜 그러십니까? 얼마나
저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만 하다가 사인하시더라고요. 바로 사인해버립니다. 일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죠? 근데 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기에 빠지한 커피 한 잔 안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폰서 에디파이가 어쩌면 이 사업을 잘하는 그 하나의 숨은 비밀이다. 스폰서 에디파이만 잘해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엠버서드까지는 가요. 그죠? 자, 이런 사업이다. 그래서 보일러 법칙 준수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브릿지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자세가 잘못되면 자세도 교정했어. 그래서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스폰서가 할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러면 환상적이고 섹시한 클로징을 스폰서가 해야 된다. 1번. 브릿지가 해야 된다. 2번. 브릿지. 브릿지. 2번이에요. 그죠? 환상적인 그냥 클로징을 하면 안 됩니다. 환상적인 클로징을 해야 돼요. 이때는 뭐가 필요한 우리 아래 저녁에 엄태웅 사장님이 그 클로징하는 눈빛 보이는 사진 보셨죠? 맞아. 그 눈빛이요. 레이저로 먹는. 진짜요? 저도 사진을 보고 있으면서 사인 안 하면 안 돼요. 그 눈빛이요. 그죠? 환상적이고 섹시한 클로징. 진짜 이때는 어때요? 진짜 남 믿고 한번 해보자. 그렇지. 그래야 내가 불타야 상대를 불태워줘. 나는 불타 있지 않는데 네 스스로 불나가지고 한번 일을 벌려봐. 그게 공짜 심리 아닌가요? 사람은 안 그래요. 내가 불타지 않으면 상대를 절대 불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에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죠? 이 C 커스터머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더라. 자, 이렇게 되면 이 미팅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제품을 한번 먹어볼게 혹은 사업자로 진입을 해보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에게 해야 될 게 어떤 단계가 있냐면 팔로우, 구속 조치라는 게 있죠. 그리고 팔로우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사인업을 하고 우리 10% 동참할 때까지는 우리가 팔로우업 단계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사인을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성공하는 그 순간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팔로우스루라고 한다. 그래서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는 이 다음 단계에서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쇼더 플랜이에요. 쇼더 플랜. 쇼더 플랜에는요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제 이름이 뭐죠? 조상원. SW 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SW의 법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간단한 거예요. Some will. 누군가는 한다. 그죠? Some won't. 누군가는 하지 않는다. 맞죠? So what? 그게 어쨌단 말인가? 그 다음 뭐예요? Someone else is waiting this business. 누군가는 항상 이 비즈니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을 리크루팅을 딱 해서 이분이 평생을 하면서 저한테 라인 하나 한 라인 잘 만들면 어때요? 못해도 뭐 100억 벌잖아.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림표의 적성이 맞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몇 명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4만 명이었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찾아오는 게임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3만 명이 그죠? 3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리포팅 하면 나한테 100억을 안겨줄 수 있는 3만 명이 있어. 지금 그거를 확신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3년 강의 안 해서 지금 바로 3만 명이 찾아오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물론 길러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일단 뭐 찾아오는 게임입니다. 누군가는 정보를 전답 썸위 누군가는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멋진 쇼더 플랜을 듣고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달했잖아요. 이 상황의 컨택만으로도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쇼더 플랜 그 횟수에 도전하는 게임이다. 횟수. 우리 조직에는 팀원이 이만큼 있어. 자, 팀원이 이만큼 있는데 너무나 설명을 잘하는 멋진 조혜진과 유승호가 있어. 자, 그죠? 그러면 이 모든 조직원들이 오로지 이 사람 올 때까지 목을 빼고 기다려요. 그럼
이분들은 이 모든 사람들 비치들끼리 다 해주잖아.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목숨을 잃게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2의 유승호와 제2의 조혜진이 내가 돼야 돼. 맞아. 근데 처음부터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게 경험이 쌓이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승호 사장님이 처음에 8년 전에 네트워크 처음 쌓이려고 했을 때 어땠을까? 저 몽따주에 왔어. 때로 무서워서 사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때요? 8년이나 세월 동안 꾸준히 유승호 사장님이 뭘 쌓았다? 경험을 쌓았다. 경험치를 쌓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제품으로 두드려야 될 사람, 마케팅으로 두드려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리딩을 해야 될 사람, 이런 감각을 느낀다. 조혜진 사람이 또한 마찬가지죠. 개별사람 마찬가지. 다 뭘 갖고 있다? 경험. 그래서 내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어. 그죠? 자, 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혹은 성공적인 쇼트 플랜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셔야 된다? 멋진 쇼트 플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복.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어때요? 반복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정말입니다. 반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쇼트 플랜을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우리 팀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있잖아요. 쇼트 플랜을 과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 달에 15명의 뉴 페이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부산에는 엄모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무식해요. 그 친구는 어떨 때 막 잘할 때는 하루에 이걸 다 해버린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습관을 만드는 거죠, 습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고객에 대한 책도 읽고 쇼도 플랜도 어때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 한 30명을 하루 이틀 만에 다 쏟아버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열중시해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명을 하더라도 꾸준히 해 나가는 습관을 만드는 거. 그러면서 어때요? 여기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죠? 하루에 처음에는 어때요? 10점짜리 쇼도 플랜을 하다가 한 달이 지나서 20점짜리 쇼도 플랜을 하고 있어. 또 한 달이 지나니까 30점짜리, 한 달이 지나면 50점짜리, 70점짜리 이렇게 어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때요? 경험치가 계속 쌓여지면서 이분들이 어때요? 멋진 환상적인 리더로 성장을 해나간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것은 대신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대신해 줄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진짜 성공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끊임없이 쇼트 플랜을 하는 거. 이게 1분짜리도 있을 수가 있죠. 5분짜리도 있을 수가 있죠. 10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1시간짜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멘트 하나 정도를 계속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실력은 길러집니다. 자, 그러고 인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성공하는 게 어때요? 내가 이것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 파트너들도 이것을 따라하는 문화를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백화점 가보셨죠? 백화점 가보시면 앞에 회전문이 돌죠. 네. 회전문이 도는데, 자, 백화점에는 오늘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일치하겠죠. 그죠? 거의 일치하겠죠. 뭐 범죄를 지지주고, 뭐 백화점 화장실에 일주일을 숨어 지내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퇴근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게 딱 가동이 되는 순간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도 우리 리뷰표가 정말 대단한 회사지만 우리 회사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다 보면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우리가 이기는 게임을 하려면 나가는 사람들보다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세피가 수요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각자가 쇼트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건 둘째 문제예요. 그래서 모두가 쇼트 플랜을 해서 전달을 해서 양성 리트머스 시험지를 입에 물려보니까 양성 반응을 띄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센터로 초대하고 지사로 초대하고 스폰서들을 인계해서 그 다음 장면을 열어나간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쇼트 플랜. 자, 쇼트 플랜을 하려면요. 여기서 필요한 게 사업자의 자세도 필요해요. 그래서 가방에는 우리 브로셔 카탈로그 있죠. 카탈로그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 설명할 수 있는 브로셔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A4지도 좀 있어야 되고 노트북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이것은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에요. 노트북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플립 차트 같은 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이것을 넘기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툴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에게 이 설명이 끝났을 때는 플립 차트 한 권을 주고 오는 것도 괜찮겠죠. 그럼 이분들이 어때요? 한 번 더 검토해볼 그 빌미를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쇼더 플랜의 횟수에 도전하는 게임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뭐 엄청난 선생님이 와가지고 엄청난 방법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지만 있다 없다? 없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팀원들이 모두 쇼더 플랜을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뭐예요? 자, follow up and follow through. 네. 자, follow up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미팅을 가졌어요. 그러면 스폰서에게 보일러를 써서 다시 한번 만나게 하는 것도 follow up이죠. 지사로 설명을 들으러 오게 하는 것도 follow up이에요. 1대1로 만났을 때 괜찮네. 그러나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어. 그랬을 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지사로 초대했을 때 여기서 강의를 들어보면 돼요. 약간의 군중심리도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일관성의 법칙이 있어. 만약에 여기 강의 들으러 오기 전에 사인업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왔어. 그런 사람들은 뭘 찾는 줄 아세요? 여기서 뵐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로버트 치알딘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지만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일관성이라는 것은 내가 자그마한 선택을 했잖아요. 여기에 맞는 해석 방법을 가진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조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억지로 끌려와서 이 사람 뚜껑 열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은 거라도 사인업을 한 상태에서 오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 나가시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48시간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왜? 좋은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정중한 거절들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올게. 이건 정중한 거절인 거죠. 만약에 남편들이 여보 나 다단계 시작했어 이러면 오 잘했어 그렇게 밀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기 안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제일 답답한 게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올게라는 사람 제일 답답해. 만약 진짜 하고 싶으면 사가지고 뭐 차에 숟가 놓고 먹어가면서 하면 되지. 그거 왜 마누라한테 이야기를 해? 옛날에 내가 나가서 관계를 8개 해가지고 마누라가 별로 안 좋아. 이번 9번째 말 안 하는 거야. 말 잘하는 맞잖아요. 우리 임명한 그룹장님이 없어서 우리도 탄생 못했겠죠. 근데 임명한 그룹장님이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정보를 들었어. 근데 이제 하나 팩을 샀어. 그래서 청원의 꿈을 품고 사모님한테 나 다시 이거 시작할 거야. 근데요 사모님 뭐라 했겠어요? 도장 찍고 해라 그랬어. 그렇겠지. 당장 반품해라 그랬어. 그래서 알았다. 반품하려고 차에 트렁크에 이제 싣고 뒷날 반품을 하려고 하는 순간 나한테 이 정보를 전달해가지고 한 100 얼마나치 제품을 파는 그 사람은 얼마나 그때 기분이 좋았을까. 내가 이 반품을 쳐버리면 그 사람 얼마나 슬플까. 야, 이거 보기만 봐도 가슴이 설레는 거죠, 그죠? 네. 오늘 성공의 8단계. 성공의 8단계라는 것은 성공의 सक्세스 A 스텝 패턴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에는 방법이 있죠. 혹시 여기 보험회사 다니고 오신 분 계십니까? 보험회사가 판매 프로세스 7단계가 있죠. 그죠? 판매 프로세스 7단계라는 것은 처음에 어때요? 텔레폰 어프로치, 전화를 넣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화를 해 약속이 잡히니까 문제를 전화기에 칭칭 감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C 플랜 앉아서 플랜을 짠다. 그래서 C 플랜을 하기 위해서 텔레폰 어프로치를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을 만나러 가면 이제 처음에 낯서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그죠? 얼음을 깨는 것처럼 고객하고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팩트 파인딩이라고 해서 보통 그냥 이 안보험 하나 드세요, 뭐 하나 드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어떻게 되고, 부채는 얼마고, 뭐 이런 기본적인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장이 유고 시에 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생애 주기를 통해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영업의 세계에서는요. 보통 일주일에 12사람의 이제 신규 고객을 만나는 거죠. 자, 그러면
12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8명 정도에게 클로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그대로 유지하면 일주일에 한 3건의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3W라고 그러죠. 3W죠. 그래서 3W를 지금 제 아는 지는 17년째 한 주도 놓치지 않고 이걸 해나가는 명인이죠. 기네스를 세우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 자,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근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17년이 지난 지금도 뭘 해야 되죠? 컨택을 하고 세일즈를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일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요 자기가 생각한 그 타이밍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리타이어, 은퇴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했잖아요. 리버퓨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카세일즈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피부 미용실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삼성전자에 다니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정 속에 우연하게 우리가 뭘 만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고 그 속에 우리가 또 리버퓨어라는 회사를 또 만났죠. 자, 그러면 이 리버퓨어 속에서 어때요? 우리가 성공을 해 나가는 방법론들이 있더라. 이 방법론이 뭐냐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으면은 좌충우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 일은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포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이 방향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이 방향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어때요? 조금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 방향이 있다면 어때요? 빨리 돌아오면 되죠. 그죠? 또 약간 벗어났어. 그럼 다시 어때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곡선을 그려보면요, 많은 사람들 어때요? 자, 이게 노력의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뭐예요? 수익의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은 게 노력의 곡선은 시간이 가면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교차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죠. 근데 수익의 곡선은 어때요? 늘어나죠. 근데 웃긴 거는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화살. 이거 가장 키나 한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 덮인 산을 있잖아요.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서 내가 걸어온 발걸음을 보면 나는 일직선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그재그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산을 정복할 때도 1포스트, 2포스트, 3포스트 이걸 잡고 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가장 단기간의 코스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어때요?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단기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그래서 목표의 개념이 이르면 산에서 조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보면요, 내 발걸음이 정말 지그재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곡선인데 이 곡선이 있잖아요. 점들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 곡선을 돋보기로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 그림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건 어때요? 우상향을 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방향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속에는 분명히 이런 시점도 오는 거죠. 이런 타이밍, 이런 타이밍, 이런 타이밍이 온다. 근데 이게 방향감을 상실해버리면 있잖아요. 결국은 어때요? 이 비즈니스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 비즈니스를 포기한다는 게 뭐예요? 꿈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꿈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의 8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성공의 8단계도 버전이 2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초기 사업자용, 또 하나는 리더 사업자용, 두 가지 성공의 8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완전 초기 사업자용으로 제가 할 거예요. 자,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리버퓨어에서는 IBO. 뭐예요? Independent, 독립적인 비즈니스 오너, 독립자영사업가. 반드시 독립자영사업가.
그럼 무슨 사업이에요? 마이 비즈니스예요. 마이 비즈니스. 맞죠? 그래서 마이 비즈니스라면 내가 이것을 성공으로 향해 가기 위한 반드시 맵이 필요하죠. 로드맵. 그래서 이 맵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오늘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내가 꼭 성공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뭘 이야기하죠? 꿈과 목표. 그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how가 중요합니까? what이 중요합니까? 어디에 뭐가 있지? where.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why. 왜 하는지를 분명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왜 이 비즈니스를 내가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림 리스트를 작성을 하라. 그죠? 드림 리스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위시 리스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버킷 리스트라고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작성을 하시되, 제가 권유해드리는 건요, 100개를 적어보세요. 100개. 이 100개를 적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100개를 적어놓고요. 이 비즈니스를 1년, 2년, 3년 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결과치가 있을 겁니다. 100개를 적었는데 제가 이 목록을 달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 달성하는 것을 보면 아마 가장 늦게 적었던 제일 마지막에 30%, 40%를 달성을 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에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림 리스트를 적으라면요. 처음에는 어때요? 멋진 걸 적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걸 적습니까? 보통 꿈 하면 차를 뭐 예를 들어서 엠쇼페, 페라리 또 가지고 싶은 거 또 있잖아요. 뭐 70몇 평의 청담동 자리 막 이런 걸 적어요. 그죠? 자, 이런 거를 막 꿈에 부풀어 적다가 나중에 50개, 60개 넘어오면서는 별 적을 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장 디테일한 것을 적는다. 현실적인 것을 적는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래서 세월이 조금 지나면요. 밑에서부터 달성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결국 꿈의 비즈니스입니다. 일단 이렇게 100개를 적으시고요. 꿈을 꿔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꿈을 꾼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때요? 좀 우스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 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릴 때 여러분 나는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았나요? 스스로 생각할 때. 저도 그래서 어릴 때 모든 지구는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야, 너 어느 대학 나왔는데?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제가 크게 할 말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아파트를 몇 평 사느냐 물어봅니다. 그럼 그렇게 또 별 크게 할 이야기가 없어져요. 그죠? 그리고 또 어때요? 차는 못 타는데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볼수록 저는 어때요? 계속해서 상실감을 느낍니다. 결정적으로 너 마누라 이쁘나 물어보면 할 말이 진짜 없어요. 유튜브에 올리면 안 돼. 우리 집사람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가는 나의 꿈들을 우리가 한자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체념이라고. 체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어때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체념을 하더라. 그러면 체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틀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굴레라고 해요. 그래서 굴레를 벗지 못하면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렇게 학습되어 왔다. 꾸면 안 되는 것으로 학습되어 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이면에 숨어 있는 나는 아직도 꿈이 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더라. 그죠?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네. 어떤 꿈을 꾸고 싶어요? 모두 좋습니다. 손미영사님.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가자. 저 리버풀에서 예. 최고의 직급자. 최고의 직급자 네. 크라운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것은 꽤 많습니다. 돈과 명예와 명예. 시간과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죠. 뭐 백일아 사장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저요? 네. 저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 굉장히 추상적이지. 그죠?
자, 그 행복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자본주의를 살면서 반드시 돈이라는 건 들어가야 될 거죠. 근데 하나는 그거예요. 제가 제품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많은 사람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요. 나를 못하고 싶은 게 또. 이런 꿈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유의 꿈이다. 여유. 좋은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최윤희 사장님의 꿈. 저도 크라운 다이아몬드인데요. 네. 돈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도 또 많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과 평생 즐기고 살고 싶어요. 그렇지. 그렇죠. 돈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맞죠. 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크라운 다이아몬드 이야기가 나오고, 막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돈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 줄 수 있는 여유. 명예. 자, 이것은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무슨 원이라고 하냐면 영향력의 원이라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크게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세요. 남북 통일을 꿈꾸고 있다. 그죠? 세계 평화를 꿈꾸고 있다. 이건 뭐예요? 관심의 원이에요. 관심의 원이거든. 그런데 내 영향력이 커져가요. 그러면 이 관심의 이쪽으로 있잖아요. 이 영향력은 자라야 하잖아요. 자랍니다. 나는 이런 영향력을 없지만 남북 통일을 만들어가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 우리 뭐라고 그래요? 리더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은 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의 영향력의 원을 키워갈 수 있다. 근데 바깥 세상은요, 자꾸 어때요? 이런 것들이 좁아지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 영향력을 넓혀 가자는 게 쇠뇌입니까? 아니면은 영향력을 잃어가자는 게 쇠뇌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 오면 세뇌당한다 그러죠. 근데 이게 쇠뇌는 내 꿈을 다시 일깨우고 내가 하는 일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는 일을 버리지 않고 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면서 추가 시간에 나의 미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영향력을 넓혀보자는 이게 세뇌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운신의 폭을 확확 줄여가면서 그냥 그렇게 나이 들면서 살아가는 게 꿈일까요? 어떤 게 꿈일까요?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래서 굉장히 구도력을 가진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도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 이렇게 꿈을 꿀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제품을 먹으면서도 명예현상이 오죠.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해 나가면서도 명예현상이 있어요. 명예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이게 명예현상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물어보면요,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 정답은 결국 어디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 내가 이 비즈니스를 능력이 대단해서 갈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고 얼만큼 내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내가 얼만큼 명확하고 분명한 꿈을 꿀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성공적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어야 되니까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앞 시간에도 아프다 이야기했죠. 그죠? 아프다 이야기 모르시는 분이 어떤 거냐면 유태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있죠.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프로이트도 있죠. 그 다음에 진화론을 이야기한 찰스 다윈이 있죠. 읽어보면 어때? 아프다요. 그래서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고통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일에서 느끼는 고통보다는 훨씬 적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많기 때문에 여기만 오면 어때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고통이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가.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요. 굉장히 주도적인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뭐라고요?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 독립자영사학과다. 그래서 드림 리스트를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하루 만에는 다 100개를 다 안 될 거예요. 처음에 한 30개는 잘 적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요, 막연하거든. 그래서 조금 깊이 생각하면요, 조금씩 채워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드림리스트를 100개를 딱 적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2, 3년 지나잖아요. 어느 정도 시스템 속에서 이 비즈니스를 해 나간다면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단 하나도 동그라미를 칠 수가 없었을 텐데 이 비즈니스를 꾸준히 해 나간다면은 한 3, 4년 지났을 때는 제가 볼 때 못해도 약 한 절반 정도의 동그라미는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속도는요, 절반을 그리는데 3년이 걸렸잖아요.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근데 꿈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백사장님 말씀하신 이 여유의 꿈도 있지만 처음에 있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네트워크 회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때로는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1억을 손해봤다. 2억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100PB 소비하는데 뭘 1억을 손해봐. 근데 그게 어때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서 칼의 양면성하고 똑같은 칼은 엄마들이 애기들을 위해서 밥을 해줄 때는 중요한 도구로 쓰이지만 강도한테 지어줘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도 쓰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꿈은요, 그런 아픔이 있다면 첫 번째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하다. 치유의 꿈들이 있어야 돼요. 치유. 혹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뭐 요즘 어때요?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신용불량자도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꿈들은 일단 우리 뭐예요? 치유의 꿈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미국 교회에 오면서 요즘 특징이 뭐예요? 많은 회사에서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굉장히 힐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또 하나의 치유의 꿈입니다. 자, 뿐만 아니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참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 사람마다 사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랬는데요.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면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영화고 드라마야. 전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아픔이 있다면 사람들 여기서 있잖아요. 한번 씻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이것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으로 맞으면은요, 돈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한번 내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생기는 꿈이 뭔지 아세요? 소유의 꿈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싶어요. 일단 내 것이 차야 돼. 내 차가 좋아야 돼. 내 집이 좋아야 되고, 내 새끼들이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맞잖아요. 좋은 데 가야 되고. 그게 1차적인 어때요? 부모의 꿈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동영상을 같이 본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잖아. 꿈이 뭐냐? 나는 뭐 교사가 되겠다, 약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근데 그네들의 아버지에게 인터뷰를 따보니까 아버지들의 꿈들은 뭐예요? 애들이 자기 꿈은 이제는 잊혀진 거지. 그런데 어느 정도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이 주기적으로 매주 주급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오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완전 좋아요. 그죠? 주급이 1억씩 들어온다면 지금 우리가 거의 주급이 4, 5천만 원 들어오시는 분 계세요? 안 분 계세요? 저를 추천하시는 그분이 바로 맞아. 임병환. 그죠?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그때는 뭘 찾는 줄 아세요? 임병환 부장님 매일 나오세요? 저를 1년 3개월 전에 추천해놓고 얼굴을 본 게 제가 다주 3개월 된 것밖에 바깥 낼 때만. 그죠? 그게 비즈니스예요. 맞아.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뭐라는 거예요? 사라진 내 꿈을 찾는 거예요. 못난 마누라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 아파트 평수를 물어봤을 때 내가 많이 바꿀 수 있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죠?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공부하면 돼. 돈이 있겠다, 시간이 있겠다. 공부하면 돼.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림 그리면 돼.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음악을 하면 돼. 그래서 뭐예요? 잊혀진, 이미 체념하고 살아가는 나의 잃어버린 꿈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임병환 부장님의 사모님이 국어국문학과를 나와서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애들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살다 보니까
시 쓰집니까? 못 썼어. 그죠? 시를 써도 뭐 고상한 시가 나오겠어요? 오늘 막 탔다. 아, 이런 이런 시밖에 나오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있잖아요. 남편이 성공을 하니까 사모님의 꿈도 찾아갔다. 맞아요. 시집을 발간했죠. 우리들은 질문을 한 번씩 다. 오. 이게 어때요? 이게 다 회복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잘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건 좀 어때요? 이 소유의 꿈도 꿔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게 완성이 된 다음에 아까 우리 백일화사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변을 돌볼 수도 있다. 여유의 꿈들도 생겨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삶의 균형이에요. 균형. 그죠?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롭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남을 누르지 않으면, 그죠? 내가 늦게 입사를 했지만 내보다 먼저 입사한 대리 과장을 눌러야 내가 먼저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해야 성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비즈니스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바깥에서는 어때요? 상대를 누르면 있잖아요. 눌러줘. 내 모습도 어때요? 같이 내려가요. 손가락질을. 손가락질하면 한 손가락은 상대를 가르치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이런 메커니즘에서 있잖아요.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틀을 가진 문화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네트워크에서는요. 정신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 이것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어마어마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정말 향이 있고 멋이 있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3개월 전에 뭐 했던 사람 같아요? 저 대리운전 기사였어요. 먹고 살아요. 사업이 망해가지고요. 처자식이 있잖아. 당장 돈이 필요하대. 학원비하고. 근데 나이 50대 중반에 취직 원서를 내면 쟤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돈이 급했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하면 당장 그날 저녁에 바로 애들한테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딱 3개월만 타야겠다 했는데 그게 있잖아요. 3일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리운전을 하다가 중간에 있잖아요. 조금 돈을 더 준대. 그래서 부산 경남에서 산업 폐기물을 다 수집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고철 덩어리를 들어서 막 분류를 하고 포크레인 갖고 짓잖아요. 근데 저는 기술이 없잖아. 톱하고 망치, 벤치 들고 있잖아요. 컨베이어 이렇게 폐기물이 올라갈 때 큰 덩어리들을 자르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터 마스크를 2개를 딱 끼는데 2시간 딱 노가다 하고 딱 10분 쉬는데 딱 떼고 나면 여기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 스택하네요. 근데 이 자리가 그 왜 가냐면요. 저녁 오후 5시부터 들어가면 뒷날 아침 5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대리운전하면 1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이거 하면 13만 원 주는데 어쩔 수가 없는 3만 원 더 받으려고. 불과 제가 있잖아요. 1년 3개월 전에 고등학교 모임에 가서 회비 3만 원이 없어서 못 나갔어요.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막 장거리 구를 다니고 싶은데 자비가 없어서 못 갔어요. 그죠? 자, 이렇게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래서 조금 매면 3만 원 더 준다니까 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힘든 일인데 하루에 일당 18만 원 주는 데가 있대. 시체를 닦으면 준대. 한국을 닦으면. 그러니까 어때요? 내 꿈은 처자식이거든. 그러니까 또 간 거예요. 또 갔다가 어때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또 어때요? 카드 발급하면은 한 개 발급하면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 이런 것도 하루 땡기고 최근 4년간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최근 5년간. 그럼 뭐 5년 전에는 뭘 했었냐? 모 네트워크 회사의 세계 최고의 탑핑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어때요? 제가 모든 일본하고 전 세계 500고 제 품안에 품었는데 이 회사가 10개월 만에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리뷰표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또 어떤 하루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몸을 투자해서 돈하고 바꾸는 그런 일을 그죠? 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꿈꿀 수 있었어요? 못 봐요. 없었죠. 자, 그 당시에 우리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KB국민은행하고 농협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출을 80%까지 받아냈어요. 와, 자, 대박. 그런데 지금 이제는 어때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지금 1년 3개월이 지났죠. 지금은 역전이 됐습니다. 화장실하고 베란다만 빼놓고 다 내 집이 됐어요. 오. 이게 어때요? 회복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 그죠? 만약에 제가 리그표를 만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면 지금도 어때요? 힘들겠죠. 지금 이제 보면 일어날 시간 됐네요. 밥 한 그릇 먹고 전화기 들고 이것도 그죠? 대리운전도 이거 댕겨야 돼요. 참 이렇게 살아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왜냐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들어갔던 회사가 여기로 들어갔어요. 이 회사 알죠? 대한항공. 칼 만들고 도마 만드는 회사.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죠. 많은 친구들이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때 이 회사를 다니면서 뭘 봤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됐어요. 와. 그때 91년도에. 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는 이 직장만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근무 환경이 너무 좋아요. 아파트도 주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공차 티켓, 비행기 티켓도 1년에 몇 장씩 주죠. 다른 항공사를 타더라도 90% DC가 되죠. 너무너무 복지 혜택도 좋고 결정적으로 어때? 근무 환경, 이쁜 아가씨들 너무 많아. 맞아. 그래서 너무 이제 태극마크를 이렇게 자랑 삼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꿈을 이룰 수는 없겠더라.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저희 아버님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것을 절대 반대를 안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근데 한때 저희 아버님도 직장 생활로는 야망이 너무 컸던 탓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받은 재산, 전 재산을 통해서 부산에서 있잖아요. 배사업을 크게 했어요. 배사업을 크게 하면서 이제 학교 선생님 사표를 내려고 하는 순간 배에 불이 나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죠. 그래서 그 당시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냥 근무를 며칠을 할 수 있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깨먹었죠. 그러니까 다시 학교 사표로 쓰지 않기를 다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남매를 그래도 4년제 대학 다 보내고 이렇게 그 선생님이 박봉 가지고 그렇게 해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절대 월급쟁이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뭔가 큰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 하면 저희 아버님은 항상 강의를 제일 먼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 같으면 항상 제품을 사주시든지 뭐 이렇게 PV를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는 우리 집에는요 방해꾼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옛날에 제가 네트워크를 했을 때 그때는 너무너무 잘 살잖아요. 네트워크를 안 하면 어때요? 힘들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네트워크 하나 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아무거나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나 기준이 안 맞아서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참다 못하니까 그냥 아무거나도 하나 해라 하면 잘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준이 안 맞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뚫고 한번 이제 진짜 네트워크 하나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호롤단신 대리운전에서 모으면 이렇게 차곡차곡 조금씩 모아가지고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을 가서 진짜 제대로 된 회사를 하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동안 여러분들 뭐 한국에 들어온 울지의 기업들 그런 회사들 제가 본사를 방문을 다 했습니다. 가서 오너들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어떤 회사는 저를 데리고 직접 제조 공장도 보여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 달 반 동안을 다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뛰어야 되잖아. 이게 뛰어야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그냥 그 나무에 그 밥이었어요. 근데 우연하게 한국에 왔을 때 우연하게 옛날에 제 파트너로 있던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리본표 한번 알아봐달라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회사는 솔직히 들여다보지 않고 갈로 밖으로 빼놨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파트너의 강력한 부탁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회사를 재조명을 했는데 회사 탄생 스토리, 제품, 마케팅 플랜, 그죠? 그리고 앞으로 회사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 오너의 마인드 이런 것을 딱 보는 순간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뭘 할게요? 다시 드림리스트를 100개를 또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쭉 진행하는데 저는 이미 어때요? 이 당시하고 지금 4, 5년이라는 갭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옛날 파트너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이미 그네들 뭐가 돼 있어요? 각 회사에 대장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버는 친구가 월 3억씩 벌고 있어요. 오라면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러니까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명단을 쓰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부산지사에서 지사 밑에 내려가서 콜드 컨택을 지나갔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은 명함도 주고 한 건도 못 건졌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소 앞에 이렇게 가판 있잖아요. 가판을 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쓸 거 하나.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놓고 시험도 하고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뭘 생각하냐면 리뷰표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2 플러스 네모는 4. 여러분 네모가 뭐예요? 정답이 2에서 뭘 더하면 4가 되니까 어려워요. 2죠. 정답이 나와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때요? 세월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언정 저는 반드시 여기서 성공해낼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다시 운전을 하고 지금은 제 차만 운전합니다. 밤에는 저녁에는 운전하고 낮에는 리뷰표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있잖아요. 우연하게 콜드 컨택에서 한 명이 탁 걸리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리뷰표가 안 돼. 아는데 한 2년 전에 그만뒀었대.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그 정성을 기울일 곳은 그런 사람밖에 되겠어요. 그래서 막 빚을 줘가지고 사업자를 막 좀 전에 여기 젊은 친구 왔었죠. 한 명. 그 친구예요.